여러분, 요즘 금값 장난 아니죠. 은행이 불안하니까 은행에다 돈을 맡기기도 그렇고, 주식이 출렁출렁하니까 주식을 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산가들 중에는요, 차라리 금을 사자, 금을 사. 전부 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말입니다,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게다가 원달러 환율까지 높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 금값은 2배로 오르는 거죠. 금값이 오르는 데다가 환율까지 오르니까 2배가 올라요. 그래서 돌반지 한 돈 가격이 40만 원 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난 3월 20일 날 돌반지 한 돈 3.75g이죠. 가격이 36만 2천 원이었습니다. 36만 2천 원. 야, 이게 아이 돌잔치 한다고 돌반지 하나 끼고 가기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36만 2천 원이니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무섭죠. 지금 올라가는 수순을 보면 말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 2월 20일만 하더라도 32만 9천 원이었거든요. 그때 비하면 한 달 사이에 10.03%가 올랐습니다. 3만 3천 원이 올라서 36만 2천 원이 됐어요. 3월 28일 현재 35만 1,500원으로 약간 떨어졌긴 하지만 지금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는 이유는요, 국제금값 올라가는 거 보세요. 국제금값이 오늘도 19.7달러가 올라갔습니다. 1973.5달러입니다. 온스당.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2020년 코로나19가 덮쳤을 때 온스당 2,000달러 넘어갔었죠. 게다가 작년인가요? 2022년 2월 24일인가요? 이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3월 초에 다시 2,000달러를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1973달러, 1995달러까지 올라갈 정도로 지금 금값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 이제 금리를 안 올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금리를 올릴 때는 금은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안 올린다 이러니까 안 올리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경기가 화랑이든가 아니면 경기가 침체든가. 지금은 침체거든요. 경기가 엄청 침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금값이 다 폭등하는 거고요. 은행의 위기가 지금 금값을 더 많이 올리는 거라 이야기합니다. 문제는요, 이게 환율까지 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값은요, 지금 계속 고공행진입니다. 지난 3월 24일에는요, 그람당입니다. 그람당 1g당 84,672.11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3월 24일 날은요. 이게 지금은 81,826.28원으로 거래가 되지만 지금 뭐 금값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게 8만 원을 넘어서서 이게 40만 원 간다는 이야기도 이게 쉽게 나옵니다. 쉽게. 40만 원이라는 숫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40만이라는 숫자.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고, 그만 돈에 40만 원이 간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만 돈에. 저는 이것이 결국 시장의 어떤 불안이 더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한 돈이 10만 원 넘어간다는 이야기도 되나요? 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고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금에 대한 불안감, 금에 대한 어떤 상승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이제 40만 원이 한돈이 된다면
아마 돌반지가 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예측치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은요 1136톤입니다. 1136톤. 1967년 이후 55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그중에서도 중국의 금 보유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도 더 늘릴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감안을 해보면 결국 말입니다. 결국 금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워낙 복잡다기하고요.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현재 상태에서 말입니다. 예, 금값을 보면 말입니다. 분명히 올라갈 요소가 더 많지 내려갈 요소보다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금값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 투자는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금이 계속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저는 사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정관용 TV의 구독자분들은 금을 사시더라고요. 예, 금을 사시는 건 여러분의 어떤 소신에 따라 사시는 거 저는 뭐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게 금테크를 하려고 하거나 이러면요. 진짜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거. 특히 말입니다. 수수료와 부가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산하는 게 좋고요. 금은 이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말입니다. 내가 주식도 갖고 있고 달러도 갖고 있고 집도 가지고 있고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채권과 금을 가지는 것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챙기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금 투자 사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저는 반드시 지표가 다 좋다고 하더라도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 말씀 강조합니다. 요즘 같을 때 금을 사는 것보다가 경기가 좋으면 금값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기다렸다가 금을 사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투자라는 게 결국은 나만의 투자법, 나에게 맞는 투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나에게 맞는 투자가 있다면 나는 금으로 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을 더 연구해서 나만의 투자 원칙 가져가면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있는 금 안 팔래. 그게 현재는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있는 금 안 팔래. 이것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은요 많이 올라가면 나만의 어떤 투자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10% 이익이 나면 팔든가 20% 이익이 나면 팔든가 그런 투자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 반드시 중요하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올립니다.